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워드 프로세서 자격 취득 전략을 강의하게 될 신소영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북소수에 재직 중에 있고요. 과학기술 분야 연구를 하면서 대학에서 관련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실기 출제 경향 및 문제 분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앞서 설명했듯이 license.cocham.net으로 들어가셔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드 프로세서 실기 분석을 보시면 먼저 출제 형식을 보시면 전체 분량은 800에서 900자 정도 되고요. 영문은 전체 분량의 15에서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영문의 양이 많이 늘어나서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겠습니다. 용지 규격은 공문서 표준 양식인 A4 사이즈가 되고요. 유형은 보고서 형식을 띠고 있고 편집 모양으로는 A형, B형, C형 세 가지 형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험 시간은 30분이고요. 전체 100점 만점에서 데이터 입력 부분이 20점이고요. 나머지 세부 지시사항을 넣는 부분이 80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전략을 보시면은 단계로 우리가 이 과정을 진행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1단계는 원문을 입력하는 단계, 2단계는 세부 지시사항을 넣는 단계, 그 다음에 3단계는 오타나 오류가 있는지 체크하는 단계, 이렇게 3단계로 구성을 하고요. 첫 번째 입력할 때는 10분 이내로 못해도 12분에 다 입력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컴 타자 연습을 보시면은 손가락 자리 연습이라든지 아니면 영문, 한글 등의 연습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부 지시사항은 한 15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기능들을 빨리빨리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축키 꼭 필요한 단축키 정도는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단계는 오타, 오류를 체크하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1점으로 합격 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자격에 응시하려면 타자 속도가 어느 정도 돼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한글은 한 300타 이상 정도 나오면 아주 좋고요. 그다음에 영문 같은 경우에는 한 150타 정도 나오면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 유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형, B형, C형인데요. 이렇게 크게 보시면은 B형하고 C형하고 이렇게 모양이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서 B형, C형은 알고 보면 하나의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 A형은 기존에 썼던 방식을 살짝 변형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A형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렇게 요약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는 번호 매기기로 이렇게 제목과 그 다음에 내용을 이렇게 정리한 그런 보고서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B형과 C형을 보시면은 개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밑에 내용이 이렇게 요약이 가나다로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번호 매기기가 아니라 기능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개요라는 기능을 적용해서 이렇게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C형 같은 경우에는 B형과 동일한데요. 단지 단위 모양이 좀 다르죠. B형 같은 경우에는 2단으로 딱 나눠지는 반면에 C형 같은 경우에는 위에는 한 단, 아래는 2단으로 나뉘어진 그런 복합 단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네, 워드 프로세서 실기 분석 표지의 지시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용지를 보시면은 A형하고 BC형이 다른데요. A형 같은 경우에는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이 각각 20이고요. 그 다음에 머릿말, 꼬릿말이 10, 10이 되겠습니다. B형 같은 경우에는 왼쪽, 오른쪽이 20이고 위에 10, 아래 10, 머릿말 10, 꼬릿말 10 이런 식으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응시하실 때 편집 용지에
용지 여백 정도는 꼭 확인하시고 시험을 치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글자 모양을 보시면은 글꼴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10포인트 크기의 함초롱 바탕으로 작성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기본값입니다. 한글의 기본 스타일, 바탕글이라는 기본 스타일의 기본값이니까 이거를 내가 임의로 설정을 바꿔가지고 입력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문, 숫자, 기호 등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자판에 있는 문자를 사용하시오. 자판에 있는 문자와 기호 삽입을 통해서 보이는 그 기호가 동일한 경우가 있잖아요. 지시가 있는 경우에만 기호 삽입을 하시고 나머지는 자판에 있는 것을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네, 문단 모양을 보겠습니다. 문장의 들여쓰기는 10포인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A형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A형은 그 들여쓰기 구간이 한 두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원문을 입력을 다 하시고 맨 마지막에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이 줄띄우기는 각 한 줄만 띄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가 실수로 원문을 입력하다가 결과물하고 모양이 다르네 그러면서 두 줄, 세 줄을 막 띄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문제에 두 줄, 세 줄 띄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내가 어느 부분에 원문을 빼먹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체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표에서 내용의 정렬 방법인데요. 이거는 암기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표에 대한 값이 A형, B형, C형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암기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내용이 많고 표 자체가요. 전체 점수 비중에서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표에서 틀리면은 불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목행과 합계나 평균 셀은 가운데 정렬, 그리고 나머지 데이터는 열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한글 같은 경우에는, 문자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다르면은 왼쪽 정렬, 같을 경우에는 가운데 정렬, 그리고 숫자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다를 경우에는 오른쪽 정렬, 같을 경우에는 가운데 정렬,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색상 테마가 있는데요. 색상 테마는 오피스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오피스에 있는 그런 컬러들에 보면은 예전에는 그 원색들만 이렇게 사용했었는데 2018년부터 바뀐 그 기준에서는 오피스 테마의 퍼센트 그 색상 그라데이션 값 있죠? 그 값들도 전부 사용할 수가 있어요, 문제에. 그래서 그 오피스 테마를 반드시 사용하고 흰색과 검정색은 기본 테마에 있는 색상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항목의 정렬이라든지 문단 간격,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주어진 문서의 기준에서 작성하시오. 바꾸지 않고 설정 값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작성을 하면은 별 문제가 없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다음 지시사항도 마찬가지죠. 기본 설정 값으로 처리하시오.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기본 설정 값으로 처리하시오. 이 내용은 지시사항에 있지 않는데 이렇게 쓰면 어떨까 하고 내가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디폴트 값은 그대로 두고 작성을 하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문제에 제시된 지시사항은 작성하지 않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A형 데이터 입력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지 여백은 왼쪽, 오른쪽 각각 20이고요. 위쪽 10, 아래쪽 10, 그 다음에 머릿말, 꼬릿말 각각 10으로 설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A형은 원문 입력 완료 후 문단 모양에서 들여쓰기를 적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두세 군데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들여쓰기를 적용하면 그 다음에 쓰는 모든 문단에 들여쓰기가 적용돼서 입력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모든 문서 원문을 다 작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들여쓰기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 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B형, C형 데이터 입력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지 여백은 왼쪽, 오른쪽 각각 20, 그 다음에 위쪽, 아래쪽은 10, 머릿말, 꼬릿말 각각 10으로 설정을 하시고요. C형의 다단 설정 위치가 주의사항인데요. 처음 윗부분은 단이 한 단이고 아래는 두 단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위치에서 두 단으로 나뉘는가, 이 부분을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앞에 한 단을 다 입력한 다음에 그 끝에서 엔터를 두 번 치시고 그 위치에서 단 설정을 하시되 둘로 나누고 구분선은 넣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 범위를 세 다단으로 해서 그렇게 설정하시면은 네, C형의 단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입력 ABC 공통인데요. 먼저 데이터를 입력하기 전에 보기 메뉴에서 문단 부호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네, 문단 부호는 내가 엔터를 얼만큼 쳤는지, 그 다음에 표 같은 경우는 글자처럼 취급을 해야 되는데 잘 설정을 했는지, 차트의 위치가 표 아래 단락에 위치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위치를 찾을 때도 이런 문단 부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체크하시고 원문을 입력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다단 설정한 다음에 표를 삽입하는 것이 좋겠죠. 왜냐하면 표의 길이는 단의 너비에 딱 맞춰서 설정되는 것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단 설정 후 표를 삽입하라. 그 다음에 띄어쓰기 검토인데요. 띄어쓰기는 한 번만 하는 것이 원칙인데 실수로 내가 두 번, 세 번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찾아 바꾸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찾아 바꾸기로 들어가셔서 찾을 문자하고 바꿀 문자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빈 공간이잖아요. 스페이스. 그래서 저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V자 기호를 넣는 것이 아니고 스페이스 한 번을 쳐서 찾을 문자로 입력하고 그 다음에 바꿀 문자에는 스페이스를 두 번 쳐서 화면에 보이진 않겠지만 그렇게 입력을 해서 바꾸기, 모두 바꾸기를 하게 되면 실수로 두 번 친 것이 한 번 값으로 다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질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를 작성하는 중에 원래는 함초롱 바탕이 기본이죠. 근데 글꼴이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미숙하기 때문이죠. 그럴 때는 그 기본 스타일인 바탕글 스타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좋은데 여러분들은 문제를 잘못 입력하면 싹 다 지우고 다시 입력하면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전체 선택하시고 그 바탕글 스타일을 적용하거나 단축키인 컨트롤 1번을 눌러서 기본 값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식이 뭐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전체 다 친 다음에 그 다음에 단을 나누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단을 다 나눈 다음에 입력하기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죠.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 대표적인 유형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데이터를 쫙 다 입력한 다음에요. 편집 용지 위아래 여백, 좌우 여백과 그 다음에 단을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표를 삽입하는 과정으로 원문을 입력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편집 용지와 다단을 설정하고 여백도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원문을 입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표를 삽입하고 나머지 원문도 다 입력하는 과정으로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단 그 B형 같은 경우에는 A형 같은 경우에는 그 번호 매기기로 번호를 입력하는데 B형, C형 같은 경우에는 개요라는 것을 사용하거든요. 그 개요 번호는 내가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스타일을 적용하면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원문을 입력하실 때 숫자라든지 가나다 같은 부분을 입력하지 않는 것이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 입력 시 경우를 보시면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단을
복합단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서 두 단으로 나누는가, 그것이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자, 그래서 원문을 다 입력을 했어요. 그러고 나면 표를 제외하고 입력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표는 단 너비에 맞춰서 삽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단위 한 단일 때 표를 만들면은 전체 길이로 생성이 돼서 나중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원문을 다 입력했어요. 표 제목까지. 그러면 표 제목 앞에서 커서를 두고 다단 설정을 하시면은 지금과 같은 모양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요. 위에 한 단을 다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한 단에 그 끝에서 엔터를 2번 치고 그리고 나서 다단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단 설정을 해서 그 밑에서부터 두 단으로 바뀌면은 표 제목부터 그다음에 표 삽입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원문을 입력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가 굉장히 그 점수 평가 부분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표 작성 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워낙 이 부분에서 많이들 틀리기 때문에 ABC는 다 공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표 자체는 글자처럼 취급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처음부터 표를 삽입할 때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다시 속성창으로 들어가서 글자처럼 취급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표 자체가 글자처럼 취급을 하고 가운데 정렬을 실행해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하면은 취급한 것도 틀리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정렬도 안 했기 때문에 또 감점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표 높이는 블록을 잡은 다음에 단축키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래 표의 사이즈는 가로는 78에서 80 정도, 그 다음에 전체는 34 정도 되는데요. 그거를 수치를 이용해서 입력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전체 블록을 잡고 표의 높이를 일정하게 맞춘 다음에 전체를 한 단 정도 내려서 이렇게 높이를 시험에서 요구하는 높이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들 실수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 지시사항 중에서 표의 셀의 안 여백을 왼쪽 오른쪽만 2mm를 적용하라고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보통 표 모든 셀의 안 여백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기본 옆에 있는 여백 캡션 탭으로 들어가서 표 바깥 여백에다 2mm를 줘버립니다. 그러면은 표의 바깥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2mm 정도 벗어나기 때문에 표 자체의 내용도 데이터도 잘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제목이라든지 이런 데도 영향을 줘서 표가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주의하셔야 될 거고요. 아주 잘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표 데이터를 보시면 어떤 문제에서는 천 단위 구분 기호가 막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응시자들이 그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입력하느라고 시간을 지체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천 단위 구분 기호는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 데이터를 다 입력한 다음에 전체 블록 잡아서 메뉴에서 표 천 단위 구분 쉼표를 적용하고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기능을 이용해서 실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표 작성 주의사항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또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표를 만들었어요. 표 제목을 만들고 표를 삽입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원문을 입력했는데 갑자기 왼쪽 단에서 오른쪽 단으로 전체가 넘어가 버리는 거죠. 이건 뭘 잘못했냐면은 이 단위를 캡션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단위는 그냥 단락으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표에는 캡션을 하단에 생성을 한 다음에 그 캡션에다가 원문을 다 집어넣은 거죠. 엉망진창 되겠죠. 그 다음에 차트를 또 이 안에 집어넣어요. 엉망진창 되겠죠. 그래서 많이 당황하면서 불합격할 확률이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 삽입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은 어렵지가 않은데요. 경로를 못 찾아서
너무나 황당하죠? 아직까지도 제가 수업을 할 때 보면은 경로를 못 찾아서 그림을 못 넣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C 안에 라는 것은 컴퓨터 안에 C 드라이브를 말하는 거고요. C 드라이브를 더블 클릭하면은 WP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 안에 business.png 파일이 있으니까 경로를 잘 찾아 들어가서 그림을 넣으시면 되겠고, 그림을 넣을 때는 꼭 반드시 문서의 포함이라는 것을 체크하시고 그렇게 불러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축키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시험에 사용되는 단축키를 다 외운다고 좋을까요? 외우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단축키들만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실무에 가셔서는 외우라고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외우게 돼요. 왜냐하면 그 시간 내에 내가 이 업무를 마치려면 외울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차트 작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트는 표에 있는 데이터의 범위를 잡아서 그 다음에 차트 데이터로 변환을 하게 되는데요. 그 표 데이터 같은 경우에 그냥 무작정 다 잡으면 안 되고 차트의 결과를 보고 표에서 어떤 범위를 잡아야 되는지를 확인하고 표의 범위를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차트의 위치인데요. 차트의 위치를 뭐 어떤 경우에는 표 옆에다가 커서를 두고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밑에 제목 부분에 커서를 두고 불러오는 경우도 있는데 정확한 위치는 어디냐면 표를 글자처럼 취급을 한 다음에 엔터를 쳐서 그 빈 단락에다 커서를 두고 그 다음에 차트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삽입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이 위치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차트 삽입하고 세부 설정이 다 끝난 다음에 전체를 잘라내기 한 다음에 커트하는 거죠. 화면에는 없지만 컴퓨터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치를 잡고 다시 붙여넣기를 해서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한글로 시행을 하는 실기 분석을 마치고요. MS 워드로 시행하는 실기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그 응시하는 그 비율을 보면은 한글보다는 MS 워드보다는 한글의 응시자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보통 그 학교라는 교육기관 또 하나의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도 한글로 수업을 하고 한글 작업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응시자는 또 학생이 많잖아요. 그래서 응시자 비율이 MS 워드보다는 한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가보시면은 MS 워드에 관련된 서적도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은 다들 응시를 한다라면 한글로 익혀서 시험을 치르게 되죠. 그런데 이제 MS 워드를 치르는 경우에는 내가 취업을 했는데 업무에 좀 활용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다. MS 워드는 이것도 똑같이 A, B, C형을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응시자가 많지 않아서 A형, B형, C형 중에서 그 한 유형을 골라가지고 아니 한 개나 두 개 유형을 골라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글에서 출제된 그 유형과 비슷하게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똑같이 만들 수가 없죠. 왜냐하면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해서 똑같이 완벽하게 일치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결과적으로 보시면 한글 출제보다 MS 워드 문제가 좀 난이도가 낮다라는 거예요.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MS 워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MS 워드는 그 기본 글꼴이 맑은 고딕이거든요. 그래서 맑은 고딕으로 입력하기에 표준값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줄간격은 배수로 1.15로 되어 있지만 그 단락, 뒤간격이 10포인트로 되어 있으면서 내가 엔터를 치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엔터를 치는
한글에서 엔터를 치면서 단락을 띄는 그런 습관 때문에 이게 맞지 않아서 처음부터 표준값에서 수정으로 들어가 가지고 표준이라는 건 스타일을 말하는 거예요. 표준 스타일에서 수정으로 들어가서 그다음에 단락으로 들어간 다음에 단락 뒤간격을 0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유의사항이 뭐냐면 번호 매기기를 적용을 하는데 그 공문서 작성 기준에 보면은 그 번호 목록은 왼쪽에서 처음 시작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MS 워드는 일정 부분 떨어져서 번호 매기기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목록 들여쓰기 조정이라는 것을 찾아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잘 못 찾으세요. 먼저 번호 매기기를 넣어서 제목을 입력을 했다면 번호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목록 들여쓰기 조정을 찾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번호 위치와 텍스트 들여쓰기 두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번호 위치는 왼쪽에 맞춰야 되니까 0을 주시면 되겠고요. 텍스트 들여쓰기는 세부 지시사항에서 요구하는 대로 뭐 0.6이나 0.7 정도 값을 적용해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구역 나누기에 대한 건데요. MS 워드는 구역 나누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기호로 표시가 되는데요. 이 기호는 MS 워드 홈 탭에 있는 편집 기호 표시 숨기기라는 것을 눌러줘야지만 이렇게 화면상으로 구역을 나눴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구역을 나눌 위치는 이 글상자 뒤에 커서를 두고 이렇게 구역을 나누시고 그럼 위에는 한 단이 되고 그 밑에서부터는 두 단이 되는 그런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필기와 실기의 문제 출제 기준과 유형 분석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나 모르겠네요. 네,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열심히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